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딱 붙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숨겨진 과학, 저항 점 용접의 세계로 들어가 볼 건데요. 완벽한 품질을 찾아내는 엔지니어들의 비밀 지도, 로브 곡선을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요즘 자동차 한 대에 용접점이 무려 5,000개가 넘게 들어갑니다. 정말 많죠? 근데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불량이 난다면 이건 바로 안전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환경에서 그 수많은 용접점들의 품질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제조업이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인 겁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두 개의 금속판을 전극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강력한 전류를 팍 흘려주는 겁니다. 그럼 금속 자체에 있는 저항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우리가 배운 줄의 법칙, H는 I제곱 RT, 바로 그 원리죠. 바로 이 열이 금속을 순간적으로 녹여서 렌즈콩 모양의 쇳물 덩어리, 이걸 너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너깃을 만들게 되고요. 이 너깃이 식어서 굳으면서 두 금속판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이 완벽한 너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엔지니어들은 로브 곡선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도를 사용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에요. 완벽한 용접이라는 보물섬을 찾아가는 일종의 항해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가로축, 즉 X축은 용접 전류가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인 Y축은 전류를 얼마나 오랫동안 흘려주는지 용접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엔지니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우리의 목표는 너무 약하지도 또 너무 강하지도 않은 최적의 조합, 바로 이 지도 위에 있는 안전구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지도의 첫 번째 경계선부터 볼게요. 바로 하한계선입니다. 만약에 전류가 약하거나 용접 시간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너깃이 너무 작게 만들어져요. 보통 엔지니어들은 판재 두께에 따라 4루트 T라는 공식으로 계산된 최소 기준 크기가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걸 냉접이라고 하는데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힘을 주면 툭 떨어져 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쪽 경계선도 있겠죠? 전류나 시간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녹은 쇳물이 내부에서 들끓는 압력을 못 이기고 마치 작은 폭죽처럼 바깥으로 불꽃을 튀기면서 터져나갑니다. 이걸 스패터라고 불러요. 스패터가 생기면 너깃 내부의 구멍이 뻥 뚫려서 강도를 보장할 수도 없고요.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다른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두 번째 경계선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방금 본 하한계선과 상한계선, 그 사이, 바로 이 녹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엔지니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전구역이고 이걸 로브라고 부릅니다. 이 로브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정을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 말은즉 사소한 변수가 좀 생겨도 불량이 잘 안 나는 아주 용접하기 좋은 재료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지도는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물론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으로 뚝딱 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직접 얻어서 만들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로브 곡선을 그리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용접 전극이 누르는 힘을 딱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류랑 시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수십 개의 테스트 시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을 인정사정 없이 뜯어보는 파괴 검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점으로 찍어서 지도를 완성하는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단계에서는 쓸 강판 종류랑 두께에 맞는 적절한 압력을 딱 정해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선 로봇이 일을 하죠. 마치 바둑판에 점을 찍듯이 전류값과 시간값을 조금씩 계속 바꿔가면서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용접 샘플을 자동으로 착착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파괴입니다. 만들어진 시편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이용해서 강제로 비틀거나 뜯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 판에 동그랗게 남은 너깃의 지름을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도구로 0.01mm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죠. 이 객관적인 숫자야말로 용접 품질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테스트 결과를 좌표 평면 위에 하나씩 점으로 찍는 거예요. 너깃 크기가 기준보다 작으면 파란 점, 스패터가 터졌으면 주황색 점, 기준을 통과한 완벽한 용접이면 녹색 점으로요. 이렇게 점들을 찍다 보면 이 녹색 점들을 안전하게 둘러싸는 경계선이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로브 곡선, 바로 그 안전 지도인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한번 그린 지도가 영원히 유효하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 대량 생산 현장이라는 바다는 그렇게 잔잔하지가 않습니다. 지도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에 정말 많이 쓰이는 아연 도금 강판을 보죠. 이건 일반 강판이랑 다르게 표면에 아연이 얇게 코팅되어 있어요. 근데 용접할 때 이 아연이 쇠보다 먼저 녹아버리면서 접촉 저항을 뚝 떨어뜨립니다. 결국 똑같은 전류를 흘려보내도 열이 훨씬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열이 덜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너깃을 만들려면 당연히 전류를 더 세게 쏟아 부어야겠죠? 그래서 지도 전체가 오른쪽, 즉 더 높은 전류 영역으로 이동하고 전체적인 폭도 좁아집니다. 한마디로 용접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전극마모예요. 수만 번 용접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뾰족했던 구리전극의 끝이 계속되는 압력과 열 때문에 이렇게 버섯처럼 뭉툭하게 변형됩니다. 전극 끝의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전류를 흘려도 전류가 넓게 분산되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 즉 전류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기준치 이상의 너깃을 만들려면 전류를 더 세게 흘려줘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도의 하한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안전구역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이번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로브 곡선이 가진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로브 곡선은 그냥 한번 그려서 박물관에 걸어두는 그런 정적인 지도가 절대 아닙니다. 재료가 바뀌고 장비가 닳아 없어지는 실제 생산 현장의 파도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헤쳐나가기 위한 엔지니어의 살아있는 나침반인 셈이죠. 한 엔지니어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브 곡선은 튼튼한 너깃 만들기와 지저분한 스패터 막기라는 동시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도와 같다. 로브 곡선의 역할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요약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브 곡선은 단지 용접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의 적정 복용량부터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까지 실패와 성공 사이의 그 좁은 안전구역, 즉 공정창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사실 모든 분야에 존재하거든요. 우리 주변의 안전과 품질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지도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